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휴였는데,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루시드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에 대한 이제 전면 공격의 두려움이 좀 약간 커지면서, 거대한 러시아 호송대가 키예프에 접근을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는 위성 이미지를 좀 통해 가지고 밤새 우크라이나 침공 앞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 40마일 또는 65km 길이의 러시아 군용 차량의 긴 호송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향하고 있음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앞으로 수일 내에 수도 키예프와 기타 주요 도시에 대한 새롭고 더 강력한 군사 행동에 대한 준비를 시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1차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좀 끝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2차 회담이 열릴 계획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2일과 3일에 걸쳐서 이제 회의에 이제 출두를 합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어떠한 말이 나올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뭐 강력한 이제 매파적인 입장을 좀 밝힐 경우에는 다시금 시장의 충격으로 좀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장의 하락 배경에는요, 유가 급등에 따른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과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좀 위협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인플레가 심각하게 이제 우려된다는 점에서 하락폭을 좀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제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렇게 다시 하락폭으로 좀 이어간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거래일 동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장은 좀 약간 마이너스 1.59%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어제 S&P 500은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같이 한껏 무너지는 모습을 하락폭을 좀 더 키웠었죠.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 2000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이제 다시 한번 갇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루시드 얘기로 이제 넘어왔고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어닝 미스가 좀 나면서 주가는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실적 보고서는 이제 대부분 다들 보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로 기업이 낸 보고서와 그 다음에 13F 공시에 나온 8K 보고서를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좀 다르게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비교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루시드 측에서 내놓은 공시하고 이제 13F 공시가 이제 좀 일치하기 때문에 루시드 측에서 이제 내놓은 것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좀 볼게요. 딜리버리 숫자는 이제 125대가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판매 대수는 저는 한 2만 1000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만 5000건으로 예약이 되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금으로는 이제 6.2 빌리언으로 달러로 이제 현금이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400대가 이상을 좀 출고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캐시는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부채 또한 상당 부분 좀 많이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가 좀 많기는 하지만은 현금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앞으로의 길이 좀 깜깜했을 텐데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레비뉴에서 578%가 좀 이렇게 늘었는데 매출이 이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에서 좀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 이렇게 좀 보시면
마케팅이나 이제 인건비에서 633%가 이제 좀 늘었고요.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뭐 루시드를 알리는데 상당 부분 마케팅비가 좀 늘어났다는 것이고, 인건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 대수를 좀 늘리려면 이제 직원을 좀 많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좀 건설이 되니까 직원들도 미리 구해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인해서 이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EPS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늘은 것을 259%, 좀 순적자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1029에서 이제 1479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44%나 좀 늘어났네요. 자, 영업 손실을 좀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에 이제 보면 약 2배가 좀 넘게 영업 한 2.5배 좀 안 되게 영업 손실을 좀 본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뭐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터라서 이런 흐름표는 약간 좀 실망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뭐 한번 미스가 좀 나긴 했지만은 다음번 분기에는 미스가 없이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어닝콜과 비교를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닝콜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파워트레인과 배터리를 동시에 좀 만들면서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회사이자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25,000대의 예약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47% 이제 예약률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전히 높은 수요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터 롤린스는 이제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칩 쇼티지가 좀 있으며 우리는 서플라이 이슈를 좀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좀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 쪽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나 카펫 등이 좀 타격을 입고 있으며 대신에 이제 배터리나 주요 제품들 수급에는 적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비티의 생산에 대해 좀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제작해서 2024년 초에 생산이 좀 납품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받아들이는 충격은 예상이 좀 보다 컸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AMP2 공장이 이제 완공이 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래스와 그 다음에 카펫, 마감재 등이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이고요. 2022년 상반기에 빠르게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수급이 좀 어려웠다고 이제 어닝콜에서 좀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엄연히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배터리와 같은 이런 중요한 곳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한 곳이라도 수급이 안 되면 차량을 완성을 할 수가 없기에 이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롤린슨의 얘기는 차량 속도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퀄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좀 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차량 생산 이제 숫자도 좀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럭셔리로 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차량 생산 속도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퀄리티 면에서는 입지를 좀 굳건히 다져야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속도가 좀 받쳐준다면 기업 이미지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를 넘을 전략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거리량과 효율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제품에만 집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루시드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피터 롤린슨의 자신감이 좀 나타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애플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 자동차에 대한 좀 이런 업데이트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피터 롤린스는 뭐 아직까지는 애플에 대해 업데이트 드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술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의 협업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좀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이제 올 수 있는 파트너십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자율주행 파트너십이 어디랑 될지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금 이제 다음번으로 좀 미루게 되었네요.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6.0 빌리언의 이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라던가 이제 캐피탈 마켓 등을 좀 통해서 또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뭐 공장 하나를 좀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더 큰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유럽 쪽에서 지었으면 더 좋은 효율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부분에서도 더 좋겠지만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루시드 그룹은 흑자 전환이 아직은 좀 힘들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유럽에 이제 비싼 임대료를 감당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추후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해지고 기업에 이제 현금이 좀 많아질 경우에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공장이 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럽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 15,000대의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의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장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비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4년 이제 상반기에 생산이 될 거라고 좀 말을 했고요. 뭐 퀄리티, 럭셔리, 효율 높은 그 누구보다도 보지 못한 차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내비쳤고 역시나 이제 럭셔리와 퀄리티를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관련해서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제 스튜디오 서비스를 2021년 기준 미국에 20개까지 이제 좀 넓혔고요. 유럽 시장과 이제 중동 쪽에 2022년에 진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홈차징 스테이션을 이제 보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3월 달이 됐으니까 보급을 이제 하겠네요. 이제 홈차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훨씬 더 편해지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좀 어닝콜이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가의 하락은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2만 대에서 12,000대 그 다음에 14,000대까지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첫 번째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비티 생산이 23년이 아닌 2024년 초에 이제 생산이 될 계획이라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루시드 그룹은 돈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공장도 좀 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쇼룸과 서비스 센터 등 많은 곳에 일단은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판매 대수는 25,000대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생산 능력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드는 현재 몸통을 키워가는 기업이고요. 몸통이 이제 커져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리스크가 있고 주가의 출렁임이 좀 다른 기업보다 좀 심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꼭 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피 보시면 이때가 또 기회다 싶어서 다시금 수량을 또 한번 이렇게 힘껏 끌어모아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더 플로우 보시면 어닝 발표 전에는 라지 스케일이 큰 폭으로 쓸어 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기관들이 만약에 어닝 미스를 알았다면 이렇게 쓸어 담았을까라는 좀 생각과, 그리고 어닝 미스가 나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오늘 완전히 패대기를 좀 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관들은 현재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이제 개인들의 이제 실망감이 너무 커서 개인들의 패닉셀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관들은 점점 546개로 늘어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71.87%로 점유율을 좀 높여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80% 정도까지 점유율을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바심이 나고 급한 건 어찌 보면 개인들 뿐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기관들은 돈이 많고 이미 부자죠. 그죠? 뭐 어찌 보면 이들이 급할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좀 천천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마 개인들이 지치고 떨어져 나갈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그냥 같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같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똑같이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일본봉 보시면 어제는 이제 장 초반에 끝까지 공매도 애들이 또 한번 이렇게 밀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은 좀 약간 셀을 한 부분이 있었고, 미디움 스몰 쪽에서 약간 이렇게 바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 패닉셀도 아마 이쯤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어제는 마이너스 13.77%가 하락을 한 24.99로 마감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프터장에서는 좀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0.36%가 이제 하락을 한 24.9로 거의 비슷한데 마감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앞으로의 장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패닉스를 날릴 게 아니라 27.77도 버텼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말아서 이렇게 올렸지만은 하다가 그냥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버티긴 버텼습니다. 어쨌든 그쵸? 4분기 어닝 미스가 좀 나오고 나서는 다들 이제부터 좀 겁을 먹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좀 겁을 좀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로 어닝이 이렇게 매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매 분기마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한 번씩은 삐끗삐끗합니다. 그죠? 근데 매번 삐끗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 한번 삐끗한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에도 걱정을 해야 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도 뭐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이렇게 조정 줄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떨궈 줄 때, 그럴 때 주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주가는 더 떨어질지 횡보할지 상승할지 요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분기 실적 미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기름을 한번 부어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 큰 폭으로 좀 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회복할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4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뭐 이 정도 되겠고, 하지만 이제 어느 모 기업처럼 숨기지 않고 두드려 맞더라도 모든 걸 공개해 준 것은 좀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 따끔하게 좀 충고를 하자면 루시드 경영진들은 앞으로 정신 더 똑바로 차려서 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악성 댓글하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이거 지우느라고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사실. 그쵸? 개인적인 의견 쓰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인 자기 생각과 의견을 쓰시는 거니까 괜찮은데, 악성 댓글하고 이제 비아냥은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심심하니까 놀아줘라는 이제 앞으로 뜻으로 알고요. 멘탈이 이제 탈탈 털릴 때까지 좀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지만 뭐 놀아달라는데 놀아는 줘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장도 힘겹겠지만 좀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5시에서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